반갑습니다. 김종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자 사료 강독은요, 조선 후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기구로 자리 잡은 비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설치되었을 때는 임시기구로 설치가 되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상설화되고, 그 다음에 그 기능도 확대가 되어 가죠. 자, 그거와 관련한 사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변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가 이렇게 한 11글자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글자에 대해서는 읽는 법, 해석하는 법을 역시 기억을 한번 해 두는 게 좋겠죠. 지금 이제 독음 자체가 이룰 성자에 묘묘자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왕을 지칭한다 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성종을 의미한다 라는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료를 해석할 때 어떤 왕을 지칭하는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해석하는 방법,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종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건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건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 세울 건자에 주주자다. 그냥 이제 한자를 도금을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제 이것도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제 만주 지역에 여러 여진족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건주 여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됩니다. 확실히 우리 사료는요, 한자 도금도 중요하지만 역시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건주라는 것을 적절하게 읽을 줄 안다면 건주 자위, 건주위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존재하던 여진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나라에 설치한 기구라는 것도 떠오르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건주라고 해서 건주 여진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글자도요, 참 여러 가지로 쓰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파트에서는 조세와 관련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 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조그만 전투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전투 또는 전쟁,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뭐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성종 때 건주하고의 전투 또는 정벌 또는 전쟁, 자, 그 정도로 해석을 해두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건주 여진하고의 싸움, 전쟁 때라고, 때라는 것은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권세 권자가 될 것인데, 요거는 이제 네, 권하여 설치하였다. 이렇게 이제 봐두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요, 역시 이 단어입니다. 네, 성정이라고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준비할 비자에 그 다음에 변방 변자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장자리 저 끝쪽을 의미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변방으로 해석을 하면 될 거고, 끝에 이제 기구로서 사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변방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자, 그렇게 이제 비변사를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제 그런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변사. 네, 이 글자 자체를 정확하게 넣어두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1글자의 대략적인 해석은 이렇게 되겠네요. 성종 때 건주하고의 싸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그 싸움에서 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설치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뭐 권하여 설치했다. 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한 문장에서 그렇죠. 어느 때 왜 설치했는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종 때 여진과의 싸움에서 설치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변사를 외울 때는요, 중종 때, 중종 때 삼포회란이 일어나면서 비변사를 설치했다는 내용도 있죠. 그건 역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재상할 때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하 신이 있으니까 뭐 재신 그대로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재신 또는 재상,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들 재신들의, 네, 맡을 임자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는 어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사자. 그러면 이제 뭔가 재상들에게 일을 맡긴 것? 자,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재상들에게 일을 맡겼는데요. 자, 칭할 칭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제가 한 번씩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관직 앞에 관장하다, 관리하다라는 의미로서 붙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관직명에다가 붙인 것으로서 지변, 재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재상을 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지변, 재상, 관직을 지변, 재상이라고 불렀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 줄과 두 줄을 연속해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성종 때 건주 여진과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비변사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제신들에게 일을 맡겼다. 맡을 임자가 있으니까 일을 맡겼고, 바로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지변, 재상이라 부른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자가 나왔는데요. 연은 보통 이제 그러나로 앞에서 붙어 있으면 그러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라고 독음을 하는데 그냥 단지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 다음에 일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현재 쓰는 용어랑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일시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렇죠.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라는 사실을 역시 떠올려주면 이 일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사를 혁파한다, 그리고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직역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이제 뭐 병사를 혁파한다라는 것으로는 조금 해석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병사를 혁파한다? 뭔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 병사라고 하는 이것을요, 보통은 또 어떤 식으로도 써지기도 하느냐 하면 군사, 병사로 써지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의미로도 써집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전투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해석이 매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렇죠, 싸움에서 이긴다. 이것도 의역이 필요하죠. 혁파한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한 것이다? 설치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아닐 밑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참으로, 그 다음에 맡길 임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추라는 단어가 있죠. 이제 그 추가 요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말 그대로 중추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 대들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추 우리가 이제 어떤 기계가 돌 때 그 중심에 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이 추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국은 추기라고 하는 것은 중추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기자는 여기서는 기구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추적인 기구로서 무거울 중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거울 중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의역이 조금씩 필요하겠죠. 그러면 뭔가 중추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기구로서 맡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세 번째 줄만 다시 한번 더 뭔가 조금 복잡한 거는 지워버리고요. 해석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어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이죠? 병혁. 이거는 병사를 혁파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전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어떤 중추적인 기능을 맡긴 것으로서 한 게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비변사를 설치했었던 이유, 목적 자체가 여기 세 줄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세 줄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한번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갑니다. 성묘, 성조 때 건주 여진하고 역 싸우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권하여 설치하였다. 그냥 설치하였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요. 제신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아주 해석 간단하죠. 제신들에게 일을 맡겼다. 뭐 이런 지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제신들에게 일을 맡겼고요. 바로 그 제신들을 뭐라고 불렀다? 칭, 지변, 제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설치한 것뿐이다. 반드시 진실로 추기지중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긴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설치되었었던 비변사의 목적, 그 다음에 사료에서 나오는 때, 자, 그런 것들 한번 잘 봐두시고요.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전에 봤었던 한자들이고요. 이제 다음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급자에 이를 지자입니다. 이를 지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 뒤에 금자도 보이고요. 지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에 이르러서 네, 이거는 지금에 이르러서 크게 뭐 중요한 단어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에 이르러서요. 그 다음에 일사자에 없을 무자에 클 거자에 간을 세자입니다. 그러면 큰 일, 작은 일. 자, 그렇게 해석이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불, 부정의 부정이네요. 그죠? 돌아갈 귀에, 그 다음에 중요할 중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문장을 만들어주는 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금 일, 지금에 이르러서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중요하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게 바라본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클 것자에 간을 세자입니다. 거대한 할 때 이 것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세밀한 할 때 이 세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중요하게 취급이 된다. 돌아간다라는 귀자를 취급된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 한자 보시면요.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이 정부라고 하는 단어, 그죠? 이 정부라고 하는 단어는 의정부 서사제하고 육조 직계제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요거는 의정부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모든 일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어디론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문맥상? 그렇죠. 비변사에 그 일들이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국가 운영을, 통치 운영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왔다고 알고 있느냐 하면 의정부하고, 그렇죠. 육조가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비변사로 돌아가니 결과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의정부가 그러면 하는 일이 뭐가 되죠? 의정부 하는 일이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육조가 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요.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의정부를 표현한 정부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무리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의정부 무리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사실은 할 수도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좀 찜찜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옹이죠. 옹. 자, 이제 옹인데요. 요 앞에 손수변 요거만 없다면 옹정지 할 때 옹인데 여기서는 이제 손으로 꽉 쥐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질옹자, 가지다, 아니면 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허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호입니다. 불을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맥 6글자를 가만히 보면 의정부는 도와 옹자를 빼고 나면 허호 이름만 남았다?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해석은요. 도와 옹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정부는 이름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도자를 실제로 찾아보면요. 이 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무리라는 것도 있지만 단지라는 뜻도 있고요. 헛되이 헛되이 자 요것이 헛되위 헛되이 자 발음이 요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걸 요것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요것도 역시 이중적으로 해석이 될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뭐 단지라고 하는 것으로 또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문장이 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까요? 모든 일들을 비변사가 가져가니 의정부는 한낱 이름밖에 없더라. 이름만 옹지고 있더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의정부는 이제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었네요. 뭐 이런 의미의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네, 요 6글자 그렇게 한번 봐두시고 자, 뒤에 6조가 또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6조도 네, 이것처럼 똑같이 해석을 하면 되겠죠. 뒤에 보면은 6조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을 자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역시 6조도 할 일 없게 됐다. 속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결국은 비변사가 모든 일을 가져가면서 의정부와 6조는 이름만 남았고 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서 모르는 처음 보는 단어 저하고 하면서 처음 보는 단어는 쥘옹자 저거 한 글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역시 감각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한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요. 자 여기에서 비변이라고 하는 글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명왈 비변이라고 했는데 비변이라고 이름을 한 것, 비변이라고 이름을 한 것.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뒤에를 보면은 네, 이자가 있고 역시 이거는 뭐 걸어나가 될지 그리고가 될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뭔가 느낌이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과거 판하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과거 판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과거 시험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판하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판이 판단하다, 판결하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과거 판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험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네, 결정을 내리는 것, 그래서 합격자를 판단한다든가 하는 바로 그것을 판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어떤 것을 결정 내리는 것, 판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택이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비와 비는 일반적으로 그냥 왕비라고 하거나 비는 보통 이제 무슨 빈 이렇게 부를 때 궁녀를 부를 때도 이걸 붙이긴 하지만 그렇죠. 왕자의 아내, 왕세자의 아내를 부를 때 무슨 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결국은 왕비를 간택할 때나 세자 빈을 간택할 때도 뭔가를 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간이라고 하는 글자, 간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네, 뽑을 간자이고 택은 선택할 택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간과 택은 같은 글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다시 한번 더 연결시켜 볼까요? 자, 이름은 비변인데 하는 일은 뭘 하는 겁니까? 과거 시험을 자기네들이 사람을 뽑을 때 결정, 판화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와 빈을 간택하는 일들도 그들이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래요? 자, 그러면 애초에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변방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도대체 뭐 어디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과거 시험도 얘네들이 뭔가 결정을 하는 것으로 왔고 심지어 왕비와 세자핀까지 얘네들이 간택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비변사가 어마어마하게 그 역할이 확대 강화되었음을 우리는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변사의 역할이 변하고 있고요.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약간 앞뒤 관계를 바꿔버리면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의정부와 육조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네, 다음 한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변에다가 체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과거 하나에다가도 제가 체크를 네,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빈 간택도 제가 체크를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자가 같을 약자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준비할 빗자에 기구를 나타내는 국자를 써놨네요. 그러면 이거는 역시 네, 뭘 가리키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읽어왔었던 뭘 가리킨다. 이거는 비변사를 가리킨다. 자,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비변사를 깨트릴 파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자, 이거는 뭐 이미 기자이긴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죠. 그러면 네, 비변사를 깨트렸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미 기자는 의미 없죠. 중요한 자 뒤에 거 군국 이것도 역시 해석할 필요 없죠. 군사와 나라 이렇게 되는데 그냥 군국 네 군국 그 다음에 기밀 이것도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기밀 업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기자는 역시 뭐 기관, 기구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은 네, 엄밀하다, 몰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사무자체 중에서는 굉장히 네, 국가 대외비로 중요하게 처리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군국 기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조사가 붙었습니다. 어디에 자 도금은 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뒤에 어찌 하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해석하는 것을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어찌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찌 그 다음에 뒤에 맡길 위자에다가 그 다음에 중요할 중자 무거울 중자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어찌 군국 기밀을 맡긴단 말인가? 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여기에서는 어찌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보통은 제가 이제 문법상으로 이것을 어찌 뭐뭐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 이게 보통은 제일 앞에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뭐뭐 할 수 있단 말이냐 실제로는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쓸 때는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앞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찌라는 그런 해석으로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어디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어디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뒤 문맥을 놓고 보면 비변사를 혁파한다면 만약에 비변사를 혁파한다면 궁극 기밀을 어디에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요. 어디에 그것을 맡길 수 있느냐 그 중요한 일을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네, 해석을 한다면 그런즉 이 차자 이것은 이의 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지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병지직 뭔가 느낌은 오죠? 본병지직 병의 직이다.
병의직이다. 뭔가 문맥상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임시군사기구로서 역할을 하다가 과거 시험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비빈을 간택하기도 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비변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비변사를 협파한다고 했을 경우에 군국 기밀을 어디에다 맡길 수 있느냐?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것은 어디에 맡길 수 있다? 바로 병의직이다. 즉 여기에서 6조 중에서 병조를 의미한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중간에요. 비변사가 모든 일들을 가져가면서 의정부와 6조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걸 떠올려 주시면 돼요. 실제로 군사일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병조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병이라고 하는 이것이요. 결국은 병조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런 또 역시 맥락상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죠. 제가 이제 오늘 뭐 센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역시 배경 지식이다. 그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것들 또 깔끔하게 지우면서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병자에다가 색칠을 칠해 두었을 건데요. 자, 궁극기물에다가 밑줄을 한번 긋고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병자를 제가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자, 요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줄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갑니다. 자, 지금에 이르러서요. 큰 일이나 작은 일에 상관없이 모든 일이 귀중, 무불 다 비변사에 돌아갔다. 모든 일들이 비변사에 돌아갔다. 됐죠? 다 중요한 것들이 다 비변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의정부라고 하는 것은 허호 이름만 가지고 있다. 단지. 그래서 의정부는 단지 이름뿐이고요. 그리고 6조는 모두 그 직을 잃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자니까 요거는 뭐 그 직을 잃었다. 그러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서 비변사라는 이름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름은 비변사인데 하는 일은 과거에 파나도 하고요. 비빈, 간택 등도 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국, 비변사를 만약에 혁파한다면 군국 기밀이 어디로 그 중임이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곧 이것은 본래 병조의 직,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에 내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에 내자죠. 조금 전에 끝에 지웠던 거. 자,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거는 임시기구에 불과하고 모든 일들은 다시 병조에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돌립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한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사를 가만히 보면 비변사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그렇죠.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재, 즉 비변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게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현재 사료에서는 성종 때 임시군사기구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기능이 확대 강화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 상설화되는 것을 한번 넣어주시고 나서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렇게 확대 강화되고 있더라.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변사의 끝은 알고 있죠. 흥선대원군 때 비변사를 다 혁파시켜 버립니다. 그때도 명분이 중요한데요. 뭐 정치 자체가 이제 명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명분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비변사를 혁파할 때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죠. 비변사는 원래 임시기구였다. 임시기구로 돌아가라.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원래의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것으로 돌린다는 것은 결국은 임시군사기구로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일이 없을 때는 일을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임시군사기구로서 돌리면서 실질적으로 이 비변사를 혁파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비변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 우리 이 비변사 사료를 보았고요. 이 사료는 효종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비변사를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 진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사료에서는요, 이 비변사가 성종 때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확대된 일들을 하더라 하는 내용까지 보았고요. 그래서 애초에 만들어진 거에서 확대가 된 것까지 보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임시군사기구였다가 그 다음에 명종 때 상술화되고 그 다음에 현재 사료는 효종 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끝까지 실질적으로는 없어지진 않죠. 그것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흥선대원군에 가서 실질적으로 혁파된다는 점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도 정말 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쌤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